조선일보 뉴스에서 대규모 건설사 파산설이 이제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규모 대구 사태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구 사태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재앙급으로 벌어질 것은 어떻게 보면은 99.9999%예요. 이유는 뭐냐? 선분양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벌어질 일입니다. 왜? 선분양 제도로. 1978년부터 76년에 준비한 78년에 시작된 선분양 제도가 세계에서도 없는 제도죠. 그래서 선 분양하고 대규모 입주할 때 언제 입주해요? 다음 달부터. 다음 달부터 입주할 때 망하는 거. 선 분양, 후 입주, 폭망. 그냥 매일 벌어졌던 그 사기입니다. 건설 업계하고,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라는 게 뭐예요? 정부에서 보증공사를 통해서 보증하고 시민 재산을 갖다가 대출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시스템입니다. 청약 경쟁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품을 인도받지 않고 비용을 납부한다는 자체가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주택에 관한.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할 거에 대해서 논리가 없다고요. 제품 인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비용을 미리 받아서 분양을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웃기는 게 사람들이 이번에 대규모 도산설이 건설사나 금융권이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자기 돈이 이게 뭐냐? 그냥 핵폭탄 터트리는 겁니다. IFRS 15에 걸립니다. 15에 걸립니다. 계약이 인도에 관한 사람. 이거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득권들의 자산 증식 수단의 하나의 기망으로 이용했던 제도예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제도를 합니까? 물건값을 선납받고 제품을 인도하는 겁니다. 물건값을 선납받고 제품을 인도하고 사후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보면, 한 시민으로 보면은 평생 모아도 못하는 엄청난 자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금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세금으로, 국민연금으로, 뭐 보증공사 돈으로 다 그러는데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무슨 화천대유 자기 돈은 안 들어간 겁니다. 다 은행 돈, 성분양받던 선납금 갖고 땅 사고 건물 지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도 돈을 벌고 건설사도 돈을 벌고 이거에 개입됐던 각종 위원회나 각종 감리나 하여튼 수많은 지자재나 전부 다 이익을 얻습니다. 누구만 망하는 거냐? 분양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논란은 다 거짓말이에요. 뭘 지금 안 건드리면서 얘기를 한 거냐? 이 문제가 대해서. 선분양제도. 그러니까 선분양제도에 의한 경제 불황이 오면 터트리는 사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40%, 100대 건설사 40%가 법정 관리를 신청해버렸어요, 그냥. 2009년에 법정 관리를 신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3만 5천 채가 미분양인데, 1년 사이에 3만 5천 채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년 내에 10만 채에서 15만 채까지 미분양이 폭증합니다. 왜? 과거에도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 자기 자본금이 얼마냐? 건설사 자기 자본금이 얼마? 에코티가 얼마냐? 없어요. 에코티가 없다고 반항하거나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냐? 이른바 엑스맨이라는 사람, 오피맨, 4가지 부류를 동원합니다. 이거에 대해 문제가 터지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봉합을 하는 거예요. 임시 봉합을 하는 거예요. 뭐냐? 오피맨, 엑스맨, 조직폭력배, 그리고 불안한 이웃이라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완공되고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입니다. 전국에 50만 가구가 입주합니다. 분양 다 하고. 그리고 터뜨리는 거에 다 빼돌리고.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무슨 뭐 시민단체, 교수, 환경단체, 먹여 살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전관예우, 감리, 공기업 퇴직한 사람들 등등등등 수만 명이 여기에 피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국민 혈세. 그러니까 여기에 본인들은 아무런 에코티가 없는 거예요. 자본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터트리면 경제 위기 때문이죠. 아니 원래 자기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기다.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물건을 인도하면 완벽하게 물건에 대한 하자 책임을 져야 된다. 건설사에서.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 제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뭔가 눈에 뭔가 씌워서 그게 무슨 황금덩이 생각하는데 제품입니다. 제대로 제품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3년 전, 4년 전에 대규모로 국가에서 시행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기 돈 갖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동원하는 게 언론. 오늘 조선일보는요, 2017년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본인들 기사를 보세요.
내가 여기 하도 악랄하게 그거 선전선동했던 기자 이름을 까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도 그 기자 이름 기억하시죠? 조선일보를 신뢰하는 독자들 속인 사기꾼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 그리고 사진을 4년 전 5년 전건 해갖고 전부 다 줄 서 있는 거 매일 줄 서 있는 거 보여줬잖아요. 가갖고 현장 가갖고 아닌데 계속 5억 올랐다 3억 올랐다. 오늘 차학봉 기자가 봉다방이라고 올렸던 거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 거기서 내용 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이건 사기입니다. 그냥 시민들 선납했던 돈, 보증했던 돈 갖고 돈놀이 하다가 경제 위기 터지면 나 몰라라 도망가는 빤스런입니다. 그리고 국민 열세로 다 메우는 거예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이익에 대해서 뭐 광고비니 무슨 퇴직금이니 전부 나눠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기를 바꿔야 돼요. 그게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국회에서 뭘 해야 되냐? 서문양제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적으로 이 사태는 확산될 수밖에 없고 재앙이라고 계속 언론사에 떠들 겁니다. 왜? 국민 혈세, 국민연금하고 그리고 국가 혈세 동원하기 위한 수작질이죠. 미분양까지 사고. 자본금을 보세요. 회계에 들어가서 자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의 선입금된 분양금 갖고 땅 사갖고 건물 짓고 돈 받으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기지 그게. 50년 된 제도예요. 50년 동안 한국에 있는 돈 벌 수 있는 사람들, 기득권들 돈놀이 수단으로 이용됐던 악질적인 사기 부패 현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 들어가고 제도 고쳐야죠. 왜 안 고칩니까? 그리고 여러분 연금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50년 된 1978년대 50년 가까이 된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정희 때 만든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 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20, 30대들이 전부 450조 원 대출 받았어요. 이번에 분양받은 사람은 너무 고분양가라 70%가 대출을 받았고 46%가 신용카드까지 대출 땡겼습니다. 이번엔 아비규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450조예요. 20, 30대가 지금 대출받은 돈이 내년 상반기에 500조 돌파입니다. 20, 30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전문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양심대로 살지 않아요? 뭐 하려고? 접대받고 뇌물 처먹으려고요. 이번에 들어갔던 여러분 자녀들 그 대대손손까지 언제까지 노예 생활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 너무 탐욕이 지나치고 너무 다 헤쳐먹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배웠다고 힘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 언론 기자부터 전부 다 변호사 정관까지 다 붙어있는 쓰레기 오물통 사기입니다. 그냥. 무슨 제도야? 그 이름이 선문양제도. 선문양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법에 의하면. 국제적인 금융회계 질서에 의하면 선문양제도 존속할 수가 있냐고요. 그 자체가 사기인데 450조입니다. 20, 30대 이 나라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 부채가 450조예요. 지금 이 PF 대출의 최대 위험 내관은 뭐 증권사나 이런 데 아닙니다. 어디냐?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PF 대출만 해준 게 기업 대출 137조 원 중에 42조 원, 지금 2022년 기준 50조 원이 PF 대출입니다. 원래 15조 원쯤 됐는데 300% 이상, 전부 다 300% 이상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 사태 400% 폭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보험사 파산, 증권사 보험사 파산 예정돼 있었던 일입니다. 돈은 다 빼돌렸죠, 수수료는. 성과금이 뭐냐, 다 빼돌렸습니다, 업계에서. 보험사 폭탄입니다, 사실은. 지금 증권사 이거 다 구라예요. 보험사가 특히 이번에 뭐 기업 대출은 지금 기업 대출의 30, 40% PF 대출이고요. 더 문제는 그거예요. 350조 부동산 대출이 신용등급 평균 3등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보험사 재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지금 70% 가까이가 지금 DSR 40% 넘고 그 40% 넘는 사람들 70%의 대다수가 보험사 대출 받은 사람. 그리고 보험사가 PF 대출을 2009년, 2011년 사태에 400% 가까이 빌렸어요. 당연히 제가 증권사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환란 터진 보험사에 터졌을 때 이번에는 은행 부도 사태가 아닙니다. 보험사 부도 사태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나라 몇 명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 사태는 뭐냐? 보험사 폭탄이 터져야 끝나는 거예요. 이번 사태는 보험사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거대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가 재앙일 겁니다. 이건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같은 저거 막을 수 있어요. 50조 PF 대출 부실, 개인
350조 익스포저 중에 10%면 부동산 부실만 100조 원 폭탄이에요. 100조 원 폭탄 막을 수 있을까요? 특히 어디서 대출 많이 생명보험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지금. 이번에 보험사 재앙입니다. 제가 볼 때 보험사까지 하려면 내년에 증권사들 부실하고 수년 위로 오르는 건 내후년쯤에 보험사 본격적으로 내후년에 보험사 부실이 하반기부터 난리가 날 걸로 봅니다. 내후년쯤에. 그러니까 이번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폭탄 터진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분양이고 나발이고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는 압도적입니다. 연체율은 사실상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럼 보험사 부도나면 누가 돈 손해보는 거냐? 보험계약자. 무슨 사태를 하는 거야? 선분양제도 사기가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니 뭐니 전부 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선분양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계된 수많은 비리, 부조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 국가경제 존립마저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파산, 국가존립 위협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제일 걱정되는 거는 다음 세대의 경제적 재앙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벌써 MG가 부실금융기관으로 벌써 부도났어요. 아주 충격적인데 언론의 주요 논문을 안 따는.